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기업 주식회사 GGR 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와 틀리게 카라반 출고 교육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중고 카라반을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셔서 특히 그냥 개인 간거래 하셨을 때 발생되는 소소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문의 주시는데, 원래 원칙은 개인 간 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체에서 판매 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출고 교육을 업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 차량의 사용법 같은 거를 설명해 드리죠. 네. 그렇지만 개인 간 거래 같은 경우는 개인끼리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안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저희가 직접 물론 이제 차종에 따라서 또는 업체 옵션 방식에 따라서 사용 방법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신차 출고하는 차량을 가지고 옵션과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출고 교육을 받아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출고할 차량은요, 타버트 비발디 560TDL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풀알대 방식의 차량입니다. 벽체와 바닥도 알대. 근데 다 비슷합니다. 기본적인 건.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외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고 교육을 그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출고 교육을 제가 진행을 하면 외관에 보시면요, 이렇게 도어가 있습니다. 도어가 있고 타버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을 잠글 때 어떤 식으로 되냐. 자, 딱 이중으로 잠기고, 잠기는 버튼 요거예요. 요렇게 잠깁니다, 안에서. 자, 그리고 오픈할 때는 요렇게 오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문을 다 닫은 후에 잠그고 오픈. 네, 잠금 장치와 오픈 장치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요게 방충망이에요. 방충망인데 방충망 사용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방충망을 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 때 여기 보시면은 이 실 보이시죠? 여기 실이 이게 터집니다. 예, 이게 터지면은 이 방충망 수리하는 게 엄청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예, 이게 보는 거랑 틀려서 수리하는 비용이나 새로 구입하시는 비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방충망이 여기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자, 이렇게 타버트 같은 경우, 지금 타버트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 포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자, 생긴 거는 둘 다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왼쪽 포트는 알대를 전기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포트가 기본적으로 카라반에 전원을 공급하는 포트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보통 카라반들은 이게 하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타버트 비발디는 알대가 전기로 구동됐을 때 전력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차단기에 별도의 차단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줍니다. 알대 쪽에 전원을. 그래서 요쪽 왼쪽이 알대, 오른쪽이 일반적으로 카라반에 공급되는 전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자, 여기 TV 포트입니다. TV 포트는 여기 보시면은 220이 여기 꽂아서 출력이 돼요. 220 출력이 되고 12V 출력이 여기 있습니다.
자, 12V 출력은 상시로 되고요. 220을 인입했거나 안에서 인버터를 작동했을 때만 출력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밑에 동축 케이블 보시죠? 요 동축 케이블은 공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쪽에서 어떠한 수신 장치가 있을 때 바깥쪽으로 출력을 원하실 때만 이쪽에다 연결을 해드리고 기본적으로는 공갈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외부 그러니까 멀티박스는 220 출력과 12V 출력이 주된 목적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 도어인데요. 자, 서비스 도어는 사용 방법이 여러분들 요거 이 상태에서 세게 이렇게 콱 내려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부러져요. 특히 겨울에.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 이렇게 천천히 내려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버트 비발디 같은 경우에 이 서비스 도어 사이즈로 감론을박이 꽤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타버트들이 들어올 때 서비스 도어가 달려있지 않고요. 요거를 이제 서비스 도어를 외부 옵션으로 하시는데 요 지금 보시면 이 높이가 이 안쪽 알데 라지에타 있는데 꽉 차요. 이게 더 높아지면요. 이거보다 한 5cm 정도 더 높아지면 라지에타 날들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손이 쉽게 비고 그리고 라지에타 날개살들이 찌그러지면 난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높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서비스 도어고, 자, 이쪽 안쪽으로 와 보시면, 자, 이쪽에서 보시면 침대 밑에 공간이고, 저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인버터예요. 자, 요게 인버터고, 저쪽 검은 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고, 저기 지금 새로 벽체로 붙여있는 게 저게 무버 컨트롤러예요. 그리고 그 옆에 저희가 이 시스템을 관장하는 릴레이들이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다. 침대 밑에 공간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어닝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닝은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 최근에는 거의 루프형 어닝을 씁니다. 어닝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벽체에 붙이는 어닝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정에, 요것처럼 천정에 올리는 루프형 어닝이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다 루프형을 써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에어 텐트 같은 거, 장박 텐트 같은 거 사용하실 때 벽체 어닝은 간섭이 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거의 루프 어닝을 10분 중에 거의 10분 가까이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자, 사용 방법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피아마 F80 어닝인데,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 요쪽 끝에 얘를 걸어요. 걸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손잡이가. 그리고 얘도 움직여요. 이 어닝 핏인데 처음에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보통 버스 손잡이 잡는 요 정도 팔에 기대는 힘 정도 있죠? 그 정도만 힘을 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자, 밑에 거를 잡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어닝이 나와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닝이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쭉쭉쭉쭉 펴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피고 내 손이 닿을 때까지 어닝을 펴요. 자, 요 정도 피면은 손이 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요쪽 안쪽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안쪽에 와서 한번 보시면, 자, 어닝 다리가 보이죠? 이 어닝 다리가 보이고, 어닝 다리의 암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리를 이쪽으로 빼서 내리는 건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항상 뒤부터 빼고, 그 다음 앞에를 뺀 후에 밑으로 천천히 내리세요. 자, 천천히 내리시고, 자, 이쪽에서 와서 한번 보시면, 자, 이쪽에서 와서 한번 보시면은, 자, 어닝 다리를 내린 후에, 어닝 다리를 잡고, 요 볼트 보이시죠? 네. 요 볼트를 잡고 내리세요. 볼트를 잡고, 자, 이 상태에서 어닝을 살짝만 들고 다시 잠굽니다. 네. 이렇게 다시 잠그고, 자, 그리고 살짝 앞으로 내놔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뒤쪽부터 뽑고 2번 앞쪽을 뽑은 후에 밑으로 내린다. 자, 3번 다리를 잡고 들은 상태에서 볼트를 풀르고 볼트를 잡고 내린다. 자, 그리고
살짝 들어서 양쪽에 수평을 맞춘 후에 그 다음에 앞으로 살짝 이렇게 내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닝을 제가 앞으로 천천히 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쭉쭉쭉쭉쭉쭉 빼다가 얘가 이만큼 넘어갔죠? 그러면 걸음마. 혼자 하시면은 두 쪽 말쪽 움직이면서 걸음마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걸음마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쭉쭉쭉쭉 빼는데 어느 정도가 다 펴진 거냐면, 다 펴지면 이렇게 상부 스킨이 푹 쳐져요. 이 상태에서 다시 반대로 감으면 빵빵해집니다. 다시 빵빵해졌죠? 네, 요게 다 펴진 거예요. 요게 다 펴지면 여러분들 요거 어닝을 다시 똑바로 이렇게 다시 똑바로 놓고, 자, 여러분들 어닝 사용하실 때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되냐면요, 순간적인 돌풍이에요. 네, 물론 비도 중요하지만 순간적인 돌풍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놔두면 멀쩡한 날에도 있다가 갑자기 바람을 확 불어서 휙 들었다가 쾅 내려치면 얘가 똑 부러지고 얘가 팍 휘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닝을 교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피아마에서 나오는 타이다운이라는 제품도 있어요. 네, 뭐 저희한테 구입하실 수도 있고 얼마 안 해요. 뭐 2, 3만 원 그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아마. 그 정도 구입하셔서 얘를 항상 타일을 바닥에 팩다운을 하셔야 돼요. 위로 못 들리게. 네. 아니면 쓰시던 거 있으면 그거를 여기다 묶어서 타일 다운 하셔도 되는데, 피아마 정품이 괜찮아요. 좀 짱짱하고. 네. 그것도 두 가지 타입입니다. 롱 타입이 있고, 여기서 앞으로만 당겨주는 타입, 숏 타입이 있고. 요즘은 근데 최근에 숏 타입을 좀 많이 쓰시기도 하고, 롱 타입, 비율은 비슷비슷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닝을,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어닝을 비 올 때는 어떻게 쓰느냐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 상태에서 어닝을 쓰잖아요. 어닝을 쓰면은 비가 막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놔두면 요 가운데가 이렇게 바가지가 져요. 네, 폭우가 막 내리면 바가지가 지면 그걸 계속 놔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전면판이 이렇게 있다가 푹 하고 휘어요. 네, 그러면 또 어닝 바꾸셔야죠. 네, 비가 올 땐 어떻게 하느냐, 양쪽 두 쪽을 같이 내린 후에 한쪽을 더 내려줍니다. 그러면 낮은 쪽으로 물이 더 빨리 빠지겠죠.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어닝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천막입니다. 네, 천막이기 때문에 악천후에서는 쓰시지 않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은 다 펄럭거리고 날아가고 나중에 또 교체하셔야 되고 그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닝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펄럭거리다 다리가 카라반 벽체를 찢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어닝은 악천후에서는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를 안쪽으로 해놓고, 자, 감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 자, 요것도 이렇게 감겼으면 또 스텝으로. 사실 역순이에요, 여러분들. 뭐 크게 뭐 어려울 거는 없고요. 역순이고, 자, 역순이고 얘를 똑같이 손이 닿는 곳까지만 하신 후에 멈추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 다리를 접어서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때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다리 몸통을 잡고 들은 상태에서 다리를 풀러야 돼요. 이거를 몸통을 잡지 않고 다리를 풀면 푹 처집니다. 그래서 들은 상태에서 다리를 풀르고 볼트를 잡고 위로 올리고 다시 잠궈요. 다시 잠그고 이 상태에서 살살살살살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저쪽 안쪽 시스템에 무리가 안 가겠죠. 네, 그렇게 하고 다리를 쭉 올리고, 이때 올릴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 보이시죠? 요게 항상 요 모양대로 있어야 돼요. 요 모양대로. 요 모양대로 있으면은 안에 천 찢어집니다. 요 모양대로 있고, 자, 이렇게 올리셔서 여기 이 클립 보이시죠? 여기 클립. 네, 클립에 얘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뺄 때도 뒤쪽부터 했잖아요. 넣을 때도 뒤쪽부터 넣습니다. 뒤쪽부터 넣고 앞쪽을 클립을 결합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자, 이쪽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1번 다리를 든다. 2번 볼트를 풀른다. 3번 볼트를 잡고 다리를 위쪽으로 올려서 다시 잠근다. 4번 살살살살 내려놓는다. 네. 그리고 5번 다리를 올리고 6번 뒤쪽부터 집어넣고 앞쪽을 클립에 맞춰서 집어넣는다. 이때 중요한 게 다리 받침이 모양이 항상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주의사항입니다. 자, 요렇게 하고 제가 마저 접어볼게요. 자,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접습니다. 이 어닝 같은 경우는 4.5m 어닝이에요. 4.5m 어닝은 가운데에 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프터 프로라는 가운데 보조 받침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잠그시고 어닝이 펼쳤다 접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비발디 전면에 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CCTV 옵션도 적용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CCTV가 적용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차량은 그렇게 CCTV 옵션도 적용되어 있고요. 타버트 같은 경우에는 전면 트렁크함이 아주 멋있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이 트렁크함을 잠그고 열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잠금 장치 보시면 이 오픈 핸들 보시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긴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러분들 저희 GGR 키링입니다. 키링. 아주 깜찍하지 않습니까? 네, 이쁘죠?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키링에 키를 드리는데, 요거 보시면은 타버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카라반들도 거의 같아요. 얘가 이렇게 잠기잖아요. 이렇게 눌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오픈하면은 이렇게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를 오픈하고 더 세게 돌리잖아요. 그럼 키가 넘어가요. 넘어가면 키 홀더나 이 키 뭉치를 교체하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키는 돌아가는 데까지만, 과도한 힘 필요 없어요. 넘기면은 교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키는 타버트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 키 남바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고, 자, 이렇게 버스 트렁크처럼 이렇게 위로 열면 오픈이 돼요. 자, 오픈이 되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설명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스 절체기 옵션이 추가되어 있어요. 가스 절체기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데, 가스 절체기는 뭐냐면은 가스통 두 개를, 지금은 한 통만 달려있지만 가스통 두 개를, 여기 하나 또 있죠, 연결하는 거.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해서 가스를 사용하다가, 한쪽부터 사용하다가 그 가스량이 다 떨어지거나, 혹은 가스통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쓰던 가스통이 압력이 떨어지면 그 옆에 거, 압력이 좋거나 잔량이 남아있는 가스를 당겨서 씁니다. 80%의 효율로. 물론 80%의 효율이라고 해도 충분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당겨 씁니다. 그게 가스 절체기예요. 가스 절체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화살표 보이시죠? 빼쪽한 거? 그러면은 이 화살표가 요 줄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우선 선택 모드지 이게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으로 요 줄을 사용하겠다. 그 얘기고, 제가 만약에 요쪽 반대로 돌려놓으면 요쪽 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가스가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쪽 가스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모드가 이쪽이면, 자, 요렇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압력이 있는 데는 투명하게 나와요. 그리고 압력이 이쪽은 없잖아요. 하고 요게 턱턱 소리가 나면서 빨갛게 변했죠? 네,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쪽은 압력이.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바꾸면 없어지죠? 네, 이쪽이 압력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가스 절체기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이 가스통 결합할 때, 요거 이렇게 결합하실 때, 얘는 보통은 우리는 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지잖아요. 근데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조여집니다. 가스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주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가스를 잠궈놓고 주행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주행하다가 혹시나 사고라도 나면 가스가 계속 누출되다가 대형 사고 날 거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가스는 잠그고 주행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쪽으로 와보면 이제 화장실이에요. 여기 이제 화장실 카세트가 있는데, 자, 이분은 SOG라는 냄새를 빼주는 옵션을 장착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변기통 카트리지, 예, 그 똥통의 카트리지가 안에서 사용하실 때, 화장실 사용하실 때 냄새가 위로 올라오는 걸 방지하고 바깥쪽으로 쫙 빨아서 내보내는 장치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SOG가 설치되어 있고요. 요 타입 같은 경우는 SOG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설치됩니다. 이 타버트 비발디 560 TDL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를 카세트를 이제 카세트를 빼실 때는 얘를 빼고, 자, 여러분들 여기 레바 보이시나요? 레바를 들어서 그대로 뺍니다. 그대로 빼면, 자, 이렇게 카트리지가 나와요. 자, 이렇게 카트리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랜만에 설명드리는데 카트리지 사용법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모든 카트리지는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위에 뚜껑에. 이 화살표가 화살표끼리 맞물려야 합니다. 자, 보시면 화살표 있죠? 화살표가 화살표끼리 꽉 맞물려야 돼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되면 이 상태로 억지로 결합하시면 안쪽에 시스템이 파손돼요. 그러니까 항상 화살표는 화살표대로 맞물려야 한다. 그렇게 아시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자, 이 레바를 돌려보면 안에 뚜껑이 열립니다. 얘가 이제 안쪽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똥통이에요, 여러분. 네. 똥통인데, 자, 이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부레가 있어요, 부레가. 근데 지금은 여기 이 안쪽 보이시나요? 이쪽에 흰색 부레 보이나? 네, 이쪽 안쪽에 보면 흰색 부레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척하실 때 여기에 물 집어넣고 너무 세게 흔드시잖아요. 그러면 안쪽 부레가 파손돼요. 부레가 파손되면은 수위를 표시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수위 자체가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위를 표시하지 못한다. 뭐 그렇다고 수위를 표시 못한다, 얘를 사용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부러지면 수위를 표시할 수 없다. 그거 아시면 되고, 카라반 화장실을 어떻게 쓰느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다 여신 후에 소위 말하는 똥약이 있어요. 똥약이 두 가지 타입입니다. 하나는 액체, 하나는 고체. 액체는 종이컵 반컵 정도를 집어넣어요, 먼저. 그리고 고체는 한 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바닥에서 1cm 미만 정도, 약 1cm 정도 찰랑거릴 정도만 같이 부어줘요. 그리고 얘를 닫습니다. 요 뚜껑도 마찬가지로 아까 화살표 모양대로 다 닫아요. 다 닫고 이 상태로 그냥 결합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는 열어놔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열어놓는 거 아닙니다. 다 닫아요. 닫아놓고 그대로 이렇게 결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버리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버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화장실에 갖고 가요. 화장실에 갖고 가서, 자, 얘를 이렇게 엽니다. 열어서 변기에 버리는데, 그냥 버리면 잘 안 나와요. 요 이 초록색 버튼 보이시죠? 요 버튼. 이게 카트리지에 따라서 파란색일 수도 있고 버튼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버튼, 초록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공기구멍이 열리면서 쫙 하고 나와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세척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오픈해서 세척하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자, 요거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있는 카세트도 있고 없는 카세트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자, 요쪽으로 와보시면, 타버트 비발디 560 TDL 같은 경우는 화장실 변기에서 쓰는 물만 별도로 담습니다. 변기통 물만. 어떻게 담느냐? 자, 얘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열고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만 쓰는 물이 담겨요. 자, 그런데 어떻게 넣냐면은,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여기 이렇게 꽂아가지고 물 집어넣을 때 쓰는 거예요. 깔때기. 근데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쓸 이유가 별로 없고, 예, 별로 이렇게 크게 쓰시지는 않고, 네. 자, 물 집어넣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거 그냥 위에서 쪼쪼쪼쪼 이렇게 딸잖아요. 물 잘 안 들어가요. 호스를 깊이 넣으면 한 이만큼 푹 찔러 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보통은 PT병 있죠.
PT병으로 그냥 담아서 넣으세요. PT병 한 5병? 그 정도면은 풀로 찹니다. 4병 반, 5병? 그 정도면 풀로 차는데 어떻게 넣냐? PT병 푹 집어넣어요. 쫄쫄쫄 딸지 말고. 네, 그렇게 집어넣으셔야 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이 얼마큼 찼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쪽에 보시면 요게 수위 게이지예요. 요게 물이 쫙 올라옵니다. 수위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위가 올라오고 수위가 찼으면 멈추시면 되고, 반대로 겨울에 퇴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퇴수 못 하시면 동파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대로 뽑아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요 탱크에 찼던 물이 쪼르르 빠집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쓰는 변기에서만 쓰는 물을 별도로 담는 타입들은 린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린스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같이 드리는 거 용품 중에 파란색은 똥약이고 빨간색은 린스예요. 린스는 변기가 한마디로 비눗물 같은 거예요. 변기에 미끌미끌하게 해서 냄새도 좋고 변기에 변이 묻지 않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린스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린스 넣는 방법도 있어요. 먼저 린스도 종이컵 반컵 정도 먼저 넣으시고 물을 넣어야 돼요. 물 넣고 린스 넣으면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먼저 린스를 넣고 물을 넣는 거예요. 린스는 여기, 똥약은 여기. 이해되시죠? 예, 빨간 거 린스는 여기. 먼저 넣고 물 집어넣고, 똥약은 먼저 넣고 1cm 정도 바닥 찰랑거리게 넣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잠그고 이렇게 하시고 얘를 다시 결합해서 그대로 닫으시면 돼요. 별거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참 쉽죠? 네, 그리고 자, 옆쪽으로 와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쪽이 외부 샤워기입니다. 이 타버트 비발디 560 TDR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 샤워기를 출입문 쪽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설사 억지로 장착을 하셔도 나중에 하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동파도 굉장히 심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버트 560 TDL 같은 경우에는 배관 라인이 다 이쪽으로만 깔려 있어요. 저쪽으로는 단 1도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배관을 억지로 일단 끌고 가야 되고, 동파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펌프가 저쪽으로 밀어주는 힘도 사실 좀 약하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타버트 비발디 560 TDL 같은 경우는 출입문 반대쪽에 외부 샤워기를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고 얘를 이제 열어보면, 자, 이렇게 외부 샤워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외부 샤워기예요. 자, 외부 샤워기인데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타버트 비발디 560 TDL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독일 카라반들 같은 경우에는 수전 모터가 압력 방식이 아니라 전기 모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외부 샤워기를 쓰실 때 스위치를 작동하고 쓰셔야 되고, 다 쓰신 후엔 반드시 스위치를 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끄지 않고 계속 틀어놓으면 모터가 계속 돌아서 나중에 과열로 모터가 파손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외부 샤워기는 이렇게 어린 자녀분들이나 애견들을 같이 동반하는 거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들 쓰세요.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렇게 구성물이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앞쪽에, 샤워기 끝쪽에 보시면은 이 커넥터가 있어요. 커넥터가. 자, 그리고 커넥터를 어디에 결합하시냐면, 여기 홈 보이시죠? 여기 홈. 홈에, 여기 홈을 맞춰서 탁 결합하면 이렇게 탁 하고 켜져요. 그리고 모터를 작동을 시켜요. 모터를 작동시키고 얘를 누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찬물, 네, 뜨거운 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시면 끄고, 얘를 뺄 때는 이 커넥터를 눌러서 뺍니다. 눌러서 빼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외부 샤워기는 사용하시지 않아도 겨울에 안에 내부에 물만 써도, 나는 한 번도 외부 샤워기를 겨울에 쓰지 않았는데 동파됐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를 쓰지 않아도 여기까지 올라온 배관에는 물이 찹니다. 얘까지 물이 차요. 그런데 퇴수를 시키실 때, 겨울에 물을 쓰고 퇴수를 시키실 때, 다른 것들은 퇴수시키면
뭐 수전이나 그런 건 다 공기가 통하게 해가지고 태수를 시키는데, 얘는 태수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 샤워기를 꽂으셔야 돼요. 샤워기를 꽂고 공기를 통하게 해야 태수 밸브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물이, 여기까지 차있던 물이 쫄쫄쫄쫄 해서 태수 밸브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무슨 원리냐면, 우리가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빨대를 꽂아요. 그리고 빨대 위에를 막고 이렇게 들어보면 빨대에 물 안 빠지잖아요. 위에 이렇게 들면은 쪼르륵 빠지잖아요. 자, 요 샤워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물 안 나오죠? 밑에서 제가 요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물 나와요. 자, 보세요. 짠. 네, 이 정도 물이 차 있으니 동파가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안 쓰실 때에는 얘를 꽂아서, 어쨌든 안에서 물을 썼을 때, 태수시키실 땐 얘를 꽂아서 공기를 이렇게 통하게 하면 여기까지 찬물이 쭉 내려갑니다. 그렇게 태수시키셔야 동파를 방지하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외부 샤워기는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알대 연통이에요. 이해되시죠? 알대가 여기 뒤에 있어요. 청수 탱크도 요 뒤에 있고, 그래서 알대 연통입니다. 알대 연통이고, 알대 연통은 겨울에 쓰시다 보면은 결로가 생겨서 여기 고드름이 이렇게 달려요. 근데 이게 고드름 달렸다고 전화 오시는데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네, 고드름이 달릴 수밖에 없어요. 온도차로 결로가 생겨가지고 정상이고, 그리고 또 문의가 막 오시는데, 이 타버트 비발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창문 있잖아요. 요게 열려 있으면 알대가 작동 안 해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여기 센서가 있어서 얘가 열리면 이 센서가 인식해가지고 알대를 작동 안 시켜요. 바람이 살살살 불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얘를 안전상 얘를 닫아야지만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얘를 정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간혹 오류가 뜰 때가 있어요. 알대에 에러가 뜨면서 윈도우 오픈이라는 오류가 뜰 수 있거든요. 그때는 얘를 살짝 열었다가 요 센서의 그 용수철을 살짝 몇 번 만지시면 다시 잘 됩니다. 왜냐면 너무 오래 그러고 있어가지고 오류가 난 거예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청수 탱크예요. 청수 탱크, 청수 주입구인데 여기에 청수를 주입해서 쓰는 건데, 지금 청수 탱크 용량을 확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원래 거보다 크게 하시는 경우는 청수 주입구에 따라서 이 여기와 연결된 파이프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꺾여가지고 청수 탱크에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압을 세게 하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속도보다 집어넣는 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히트 하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수압을 살짝 낮춰서 꽂아 놓으시면 천천히 잘 채워지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요거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거 뭐 별거는 아닌데, 여기 세 군데 이빨 보이시죠? 세 군데 이빨, 이게 세 군데 홈이 있어요. 요 이빨이 엄청 잘 부러져요, 여러분들. 이빨이 잘 부러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 홈을 잘 맞춰서 이렇게 잠그면 되는데, 이 홈을 억지로 맞춰서 잠그면 얘가 부러져요. 뭐 금액은 크게 얼마 하지는 않지만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홈 잘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자, 그리고 요거는 트루마 직수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이분 같은 경우는 트루마 직수 장치 옵션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트루마 직수 kit이 있는데, 이 트루마 직수 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보조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아쿠아롤에 물을 길러와서 이런 트루마 직수 킷에 함께 사용되는 펌프를 여기 연결해가지고 아쿠아 물도 쓸 수 있고 안에 청수 탱크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안쪽에서 내부를 누르면 청수 탱크에 물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를 누르면 요 물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청수 탱크에 물을 채우지 않고 아쿠아 롤만 길러와서 얘를 연결한 후에 외부를 누르면 물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제가 그러면 요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 얘 끝에가 펌프예요. 펌프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구리로 간극이 있어요. 예, 접점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구리로 접점하는 곳이 있어요. 자, 그거를 여기에 같이 맞춰서 이렇게 결합을 해줘요. 그리고 얘를 아쿠아롤에 퐁당 집어넣어 놓습니다. 펌프를.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외부 버튼을 누르면
외부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시면 물이 나와요. 안쪽에서 아쿠아롤에 물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빼실 때에는 요 밑에 레바 있어요. 여기 레바를 열고 잡아당기셔야 돼요. 반드시. 안 그러면 파손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폐수할 때 외부 샤워기도 공기구멍 안 만들면은 동파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쓰지 않았어도 여기에 공기를 통하게 해서 여기까지 찬 물에 파이프에 공기를 통하게 해서 쭉 물을 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바킹 같은 거 있죠. 여기 검은 바킹이 닫혀 있거든요. 그거를 살짝 보셨죠? 살짝 세게 누르면 바킹이 뒤로 밀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 바킹 제대로 잡으려고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얘를 아주 살짝만. 이건 지금 왜 그러냐면 테스트 밸브도 안 열려 있고 안쪽에 수전 펌프가 압력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걸 여니까 물이 착 빠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공기를 통하게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물보력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게요. 겨울에 이거 닫으실 때 여기 있잖아요. 요거 잘 부러져요, 여러분들. 여기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이렇게 위를 살짝 누르는 느낌으로 이렇게 탁 치시면 잘 잠기고, 빼실 때에도 위를 살짝 누르는 느낌으로 살짝 들면 잘 열려요. 그러면 파손 안 됩니다. 그거 팁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후방에도 CCTV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채널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측면에 하나씩 전방, 후방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후방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 네. 그래서 이렇게 옵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이제 앞쪽으로 오셔서 무버 사용 방법 설명드릴게요. 네, 무버 사용 방법은 무버를 사용하실 때에는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파워터치 무버 같은 경우에는 무버의 전원을 먼저 켜고 리모컨의 전원을 켜신 후에 그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끌 때도 무버의 전원을 먼저 끄고 리모컨 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무버의 전원을 여기 보시면 무버의 전원이 있어요. 그래서 무버 써있죠? 그래서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켜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모컨의 전원을 양쪽 두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전원을 켭니다. 네, 이렇게 전원이 켜졌으면, 자, 보시면은 요 초록색 불 타이어에 붙어 있잖아요. 무버를 붙일 때 쓰고, 빨간색 불은 타이어에서 떨어져 있죠. 무버를 떨어뜨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버를 우리는 붙여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 버튼, 빨간색, 초록색 같이 있는 버튼 보이시죠?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초록색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버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면 손을 띄어요. 자, 그리고 이 깜빡이름이 멈출 때까지 아무것도 만지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무버가 붙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버가 다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깜빡이잖아요. 이렇게 깜빡이면 기다리셔야 돼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기다리십니다. 이 깜빡임이 멈출 때까지. 자, 계속 기다려보세요. 자, 이렇게 깜빡임이 멈췄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 준비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시면 요 리모컨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카라반 모양 있죠? 지금 보시면 요 모양대로 놓으면 지금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이해되시죠?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 자, 요 모양이라서, 자, 사이드를 제가 한번 내려놓을게요. 여러분들, 사이드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무버를 움직이시면 사이드가 고장나거나 무버가 고장나요. 그러니까 사이드를, 자, 힘으로 눌러서 내리신 후에, 자, 전진 버튼을 누르면 전진을 하죠. 자, 후진 버튼을 누르면 후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지금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좌회전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 화살표 자세히 보면요,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자, 원하시는 곳으로 다 이동이 끝났으면 내가 집에로 철수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무버를 다시 띄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무버를 띄울 때는, 자, 사이드 채우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무버를 띄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시면 무버 리모컨을 이렇게 드신 상태에서 빨간색 버튼이 떨어지는 버튼이에요. 가운데 버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무버의 움직임이 확인되면 그때 손을 띄세요. 그리고 깜빡임이 멈출 때까지 아무것도 만지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무버가 떨어졌는데 지금 계속 깜빡이잖아요. 자, 이렇게 깜빡일 때는 아무것도 만지시면 안 돼요. 깜빡임이 멈출 때까지. 이때 막 만지시거나 전원을 끄셔가지고 리셋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리셋하는 거 좀 복잡해요.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 방법대로. 자, 깜빡임이 멈췄죠? 자, 요때 무버를 끄실 때는 어떻게 끄냐면은 무버 스위치부터 끕니다. 자, 이쪽으로 여기 무버라는 스위치 보이시죠? 무버 스위치를 먼저 끄고 그 다음 리모컨을 두 개를 동시에 눌러서 끕니다. 자, 그러면 무버가 꺼진 거예요. 자, 이렇게 무버를 띄신 거예요. 근데 간혹 무버를 사용하시다가 무버가 윙 소리는 나는데 한쪽만 떨어지고 한쪽은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한쪽만 붙고 또 한쪽은 안 붙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무버가 과도한 힘을 썼거나 0점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0점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과도한 힘을 썼거나 아니면 사용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그럴 경우에 0점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0점을 어떻게 맞추시냐면 저희가 같이 드리는 이 T렌치 항상 차 안에 같이 갖고 다니셔야 돼요. 요걸로 여기 보시면 요쪽에 여기 뚜껑 보이시죠? 네, 요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열고 저희가 드리는 이 T렌치를 요 뚜껑에다 이렇게 결합을 해요. 뚜껑을 열고 제가 뚜껑 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고 자, 결합을 하신 후에 왼쪽으로 안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돌리세요. 만약 넣자마자 왼쪽으로 돌렸는데 더 이상 안 돌아간다면 그 상태로 멈추시고 왼쪽으로 다 돌아가셨으면 오른쪽으로 360도 그리고 45도 더 이렇게 돌리시면 0점 세팅이 끝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으로는 제가 EMP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EMP 옵션은 자동 수평 내벨기예요. 그래서 다리를 아웃트리거를 자동으로 내리고 가운데도 자동으로 내리고 수평까지 잡아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 EMP를 사용하실 때는 앞쪽을 낮게 하고 사용하셔야 돼요. 앞쪽이 높거나 그러니까 사용치 범위 수치 안에서 넘으면 오류라고 판단해서 다리를 못 내립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수평을 어느 정도까지는 대충이라도 맞춰주신 후에 그 다음에 앞쪽을 좀 낮추고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EMP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EMP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회수가 안 되거나 이 자체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이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EMP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자도 별로 없고 고장률도 별로 없는데 한 번 고장 나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차 거기다 두시고 저희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네. 근데 쓰기에 너무 편하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마성에서 빠져나오기는 좀 어렵죠. 물론 가격도 좀 높기는 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EMP 옵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EMP를 사용하시려면요, 저희가 EMP는 별도의 전원을 좀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또 한번 걸어 놓는데, 여기 보시면 트리거라는 보이시죠? 트리거라는 이제 전원이 있어요. 전원을 주시면 EMP가 전원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면 이 전원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EMP가 뭐 깜빡깜빡하고 보통의 이제 자기 이제 여기 화살표들이 보여요. 이 화살표가 켜진 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쪽이 낮고 앞쪽이 낮고 높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대로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여기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내릴 때에는 이 오토 버튼 보이시죠? 이거 한번 누르면 그냥 내려져요. 그리고 회수할 때는 이 버튼 누르면 다시 동시에 회수돼요. 그리고 수동으로 움직이실 때는 이 버튼 누르고 각각의 버튼으로 눌러서 수동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수동 버튼은 저희가 별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로 사용하시고 오토로 회수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류나 에러를 좀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러면 여기 이 EMP 사용하시다 에러에 관련된 코드들이 계속 뜨기도 해요. 그림, 배터리 그림도 뜨기도 하고, 앞에 통증 모양도 뜨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오류가 뭐냐면요. 배터리.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배터리 모드, 저전압 모드가 떠요. 그러면 이거 작동할 수 없다. 그거고, 두 번째는, 배터리 모드 여기에 불이 들어오면 저전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고, 텅잭에 불이 들어오면 앞쪽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쪽을 좀 낮추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좀 자세한 오류들은 저희가 새해도 매뉴얼을 좀 올려놨어요. 저희 카페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 EMP 다리를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오토 보이시죠? 여기 오토, 요 버튼 딱 누르면 띵 하면서 자 보시면 다리가 내려옵니다. EMP를 다시 회수하실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 회수 버튼 보이시죠? 다시 전원을 켜시고 요 내리는 버튼, 올라가는 버튼 보이시죠? 올라가는 버튼 한번 누르면 돼요. 네, 실내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해키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키창을 오픈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오픈합니다. 오픈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해키창이 열려요. 이렇게 열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해키창이 닫혀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가 다 닫힌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기 뒤에 보시면 홈이 보여요. 이 상태에서 끝까지 닫히고 그 홈을 보셔서 빨간 줄이 올라오잖아요. 네, 빨간 줄이 올라오면 다 닫힌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접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픈할 땐 반대로 돌려서 오픈하시고 닫을 때는 반대로 돌려서 빨간 줄이 보일 때까지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암막 커튼과 모기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차하실 때는요, 상부 암막 커튼은 쳐놓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햇빛이 끝까지 안으로 안 들어와서 내부 온도를 높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차하실 때는 암막 커튼을 이렇게 쳐놔라. 네, 측면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후면처럼 큰 창 있죠? 혹은 전면처럼 큰 창, 그런 것들은 3분의 1만 남겨놓으세요. 암막 커튼을 다 끝까지 닫지 마시고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닫아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햇빛으로 인해서 끝까지 닫아놓으면 복사열로 이 안에 엄청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 창문에 데미지가 갈 수도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대형 창들은 3분의 1은 남겨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행 중에는 다 올려놓으세요. 주행 중에 올려놓고, 그리고 주차하실 때에는 사이드는 다 닫아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암막 커튼 보시면, 암막 커튼을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핀이 걸리게 돼 있어요. 안에 모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핀이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얇은 핀이에요, 여러분들. 그 얇은 핀이 이렇게 보시면 U자로 걸렸다가 U자로 빠지는데, 얘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걸고 U자로 빼셔야 되는데 그냥 막 흔들어 빼시잖아요. 그러면 핀이 빠지고 부러지고 잘 이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U자로 걸고 U자로 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주행 중에 얘를 이렇게 걸어놓으면 이 핀이 굉장히 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쪽 끝에 핀들이. 이 핀이 걸린 상태에서 차가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스트레스 받겠죠. 네. 그러면 나중에 또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주행 중에는 올려놓으셔라. 뭐 안 올려줘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올려놓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창문 사용 방법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타버트 비발디 560 TDL 모델 같은 경우는 창문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프레임 창이고요. 측면은 프레임 창, 그리고 후면은 일반적인 창문 타입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창하고 일반 창하고 오픈 방식 뭐 원론적인 건 같아요. 그래서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오픈하실 땐 여기 보시면 요 단추 보이시죠? 요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오픈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다 오픈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위로 올려서 좀 잘 보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쪽도 오픈하고 측면도 이렇게 다 오픈을 한 후에, 자, 여러분들 소리 들어보세요. 제가 오픈 한번 해볼게요. 탁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살짝 내려놓으면 이렇게 고정이 돼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탁 하고 이렇게 고정이 돼요. 될 수 있으면 3단계까지는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대형창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올리면 사실 좀 무리가 갑니다. 암대에. 그래서 2단계 정도 올려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 그 손님들이 와서 파손되는 순위 1, 2위가 창문하고 방충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야 창문 닫을게? 그래 놓고 확 잡아당겨요. 그냥 부서져요.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잡고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으시면 닫혀요. 이해되시죠? 자, 탁, 이렇게 탁, 다시. 자, 이렇게 닫고, 탁 걸리고, 이렇게 탁 걸려서 사용하다가 닫으실 때는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으시면 닫힌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잠금장치 걸리는 거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홈 보이시나요? 요 홈에 이 잠금장치가 여기에 걸리면 이게 잠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여기에 걸리면 이거는 환기를 시키면서 보완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잠궈놓고 주행하시잖아요. 창문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잠긴 건 어떤 거냐? 잠긴 건 이렇게 끝까지 여기가 잠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는 환기시키면서 보완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는 당연히 모든 잠금 장치를 끝까지 잠그셔야 합니다. 이제 프레임창 사용 방법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프레임창은요, 이제 저런 일반 창하고는 좀 틀려요. 제가 이거 좀 또 쉽게 보실 수 있게 창문 위로 이렇게 걷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프레임창은 안쪽에 방충망하고 암막 커튼도 좀 더 좋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방충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탁 하고 요 밑에 걸려요. 그리고 암막 커튼은 요 누른 상태에서 위까지 올리면 암막 커튼이 걸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릴 때에도 이렇게 방충망은 올려놓고, 자, 얘 해제하고 여기 눌러서, 여러분들 여기 눌러서, 요거 눌러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얘 오픈할 때도 동일해요. 여기 버튼 보이시죠?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오픈하고, 똑같이 눌러서 오픈을 합니다. 눌러서 오픈하고, 자, 소리는 똑같아요. 오픈은 딱, 탁. 네, 닫을 때에도 들었다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요 밑에 요 측면에 이제 잠금장치 보이시죠? 얘가 요렇게만 되면 환기하면서 보완할 때, 그리고 끝까지 요게 잠긴 겁니다. 끝까지 된 게.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프레임창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청수 탱크하고 알대 위치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열어보시면 요게 지금 청수 탱크 70m로 확장하신 거라서 옵션을 추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70m로 확장이 되어 있고요. 요쪽이 이제 청수 탱크고 저쪽이 이제 알대 보일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쪽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청수 탱크고 이게 알대예요, 여러분. 요게 알대고, 요게 지금 요렇게 라지에이터 보이시죠? 요게 알대 라지에이터입니다. 알대 라지에이터.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날카로워요. 칼처럼. 잘못하면 손 빕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거 못 만지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픈해 보면은, 자, 요게 알대 3021호 3020 이제 컴팩트 3020이라는 알대예요. 알대. 그리고 요 알대에는 타버트 알대는 알대가 FM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FM대로 설치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진짜 많이 헷갈리시는 게 요 태수 관련해서거든요. 이 560 TDL은 태수가 두 군데예요. 여기 한 군데하고 세면대 밑에 한 군데인데, 태수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요 온수는 그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밑으로 그냥 태수합니다. 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이면 잠기는 거고. 자, 요 파란 거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요, 자동 태수 장치예요. 자동 태수 장치는 영상 3도가 되면은 자동으로 물을 밑으로 터뜨려요. 그래서 밑으로 물을 자동으로 뺍니다.
그런데 이 영상 3도 되면 자동으로 빼는데 이 태수장치를 잠그는 거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위에 보면 파란 버튼, 파란 거 보이시죠? 요 네바. 얘가 세로로 바뀌면 밑으로 물이 샙니다. 태수가 시작을 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쫙 소리 나죠? 그리고 잠글 땐 반대로 잠그고, 이 상태가 잠긴 거 아니에요. 요 파란 버튼 보이시죠? 얘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잠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이쪽으로 해제가 되면 파란 버튼이 나와요. 그럼 밑으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얘를 눌러도 안 잠겨요. 위에 거를 잠그고 밑에 거를 잠그셔야 돼요. 이래야 잠긴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잊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겨울에 전화 와요. 이거 잠그고 이 밑에 게 안 눌려요. 전화가 계속 오시거든요. 그 왜 그러겠어요? 영상 3도가 이상이 되어야 이게 잠겨요, 여러분들. 이게 자동 퇴수 장치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차량 또 맥스팬도 장착했습니다. 옵션을 장착했는데, 맥스팬은 여러분들 사용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 전원 버튼 누르잖아요? 그냥 동작합니다. 동작하고, 지금 스피드를 작은 바람개비 누르시면 스피드가 줄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 아웃, 에어 인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은 제가 요 턴 버튼 지금 보시면 요 턴 버튼 딱 누르잖아요. 턴 버튼 누르면 멈췄다가 반대로 공기를 밖으로 내보냈다가 지금은 공기를 당겨서 안쪽으로 바로 불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맥스팬은 지능형 환풍기예요. 여기서 온도 맞추잖아요. 내보내기도 하고 들여마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맥스팬의 장점은 여러분들 12V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20으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인버터를 이용해서 220을 써야지만 작동을 하고, 얘 맥스팬 같은 경우는 12V로만도 운영이 충분히 잘 된다, 가능하다. 예,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적은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피아마 정품 안막 커튼을 추가로 하셨어요. 이 고객님은 지금. 그래서 맥스팬에서 이제 주무실 때 낮에 햇빛 들어오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추가로 하셨는데, 이 안막 커튼, 피아마 정품 이 안막 커튼이요, 원래 이거 장착할 때 이 안쪽 원래 맥스팬 가다를 장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건데, 그거 장착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안쪽에 이 천정 두께가 그냥 그 안쪽 그 살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카바 씌우고 그 위에 덧방을 칩니다. 이게 훨씬 더 깨끗하고 이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이분은 요 맥스팬에 추가로 안막 커튼, 피아마 정품 안막 커튼까지 추가하셔서 사용하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타버트에서 원래 나오는 메인 컨트롤러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다 이게 온 시켜놨어요. 이 청수도 모터도 온 시켜놓고, 이거 다 온을 시켜놓은 이유가 저희가 메인 컨트롤러를 따로 전기를 잡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위에 저희 지금 충전 중이라 이렇게 뜨고, 근데 이 사실은 저희가 적상기가 있기 때문에 이 볼트 게이지는 의미가 없고요. 이 밑에 수위 게이지, 이렇게 내리면 수위를 표시합니다. 지금 청수탱크에 75%의 수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수위 게이지만 보시면 되고, 220이 꽂히면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220이 외부에서 빠지면 불이 안 들어오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알대 사용 방법 설명드릴게요. 알대는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 보이시죠? 전원 버튼을 꾹 눌렀다 띄시면 알대 하고 컴팩트 3020 하고 리셋을 시작합니다. 부팅을 시작하고 딱 요렇게 지금 온도를, 기본적인 온도를 표시를 해요. 지금 실외가 31.5도다 뭐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여기 메뉴 버튼 보이시죠? 메뉴 버튼을 누르면 기본 세팅 모드로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실내가 31.5도까지가 최고일 거예요. 자, 이렇게 얘를 플러스를 누르면 난방을 시작합니다. 네, 난방을 시작하고 30도까지가 맥스입니다. 30도까지가 맥스고, 얘 난방을 하시지 않을 때는 얘를 낮춰요. 그러면 난방을 낮추면 돌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샤워기 모양. 얘는 온수만 작동할 수 있는 작동하는 버튼이에요. 플러스 누르면은 자, 온수가 지금 화력이 네, 이만큼 세게 뜨겁게 데펴라. 이렇게 하면 온수가 꺼진 거. 이렇게 하면 온수가 켜진 거. 이렇게 연두색이 활성화되면 그게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통은 요 정도 합니다. 요 정도 하고. 자, 이게 뭐냐면요. 220이 인입됐을 때 전기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랑 동시에 작동을 시킬 수 있어요. 여기 가스 모드 보이죠? 지금 가스로 저희가 작동을 시키고 있는데 얘를 누르면 전기 1kg, 2kg 같이 쓰게끔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러려면 외부에서 220 인입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가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캠핑장에서 사용하면 거의 차단기 내려가요. 그래서 거의 전기보단 가스로 쓰시는 게 좋고, 가스로 쓰실 때에는 요 가스 버튼을 이 상태에 있으면 활성화가 아니고 연두색으로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이래야 난방이든 온수든 작동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고, 자, 여기 옆에 보시면요, 뭐 나머지 설정 모드인데요. 이 설정 모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잘못 만지시면은 뭐 순환 펌프가 동작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고 기본 매뉴얼 정도만, 요 정도만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 알대 관련해서 다른 설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부 매뉴얼 같은 거는 같이 올려놓기는 해요. 저희 카페에 보시면은 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한 거, 여러분들 난방 온도 조절하는 거, 온수 기능 설정하는 거, 전기로 난방하는 거, 그리고 가스 모드로 난방하는 거. 자, 지금은 온수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온수를 가스로 작동시키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사용이 끝나면 전원을 눌러서 끄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6A 컨트롤러 스위치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메인, 무버, 실내 펌프, 실외 펌프 수도꼭지 모양 보이시죠? 그리고 트리거는 지금 EMP, 고고고 CCTV 이렇게 전원을 6개를 저희가 컨트롤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적상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적상계고요. 외부에서 충전이 되면 220이 꽂히거나 태양광 충전이 되면 얘가 깜빡깜빡해요. 근데 태양광 충전이 미세화가 되거나 만충이 되면은 충전량을 차단하기 때문에 얘가 깜빡거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어쨌든 간 이렇게 충전 중에는 깜빡깜빡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적상계는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얘가 이제 수위 게이지처럼 직관적으로 물의 체크하는, 전력의 양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계산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 수치 범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리셋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 리셋은 어떻게 하냐면요, 220 등 아니면은 배터리를 100% 완전히 장시간 동안 완충을 시킵니다. 220을 꽂아놓고 풀로 완충을 시킨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위 가리키는 화살표 보이시죠? 얘를 꾹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꾹 누르고 있으면 다시 100%로 바뀌면서 리셋이 돼요. 네, 이렇게. 이 리셋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220을 외부에서 꽂아놓고 충분히 끝까지 만충시켜 놓은 다음에 리셋을 하는데, 만충시킨 다음에 리셋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는 만충이 얼마큼 된 거를 만충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13.7V라고 보이죠?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13.2V 이상이면 만충전압이에요. 그리고 14.7V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배터리 같은 지금 볼트수로는 13.7V로 나와 있잖아요. 만충전압이에요. 만충전압. 네, 그리고 플러스 4.9, 뭐 4.5, 이제 거의 50A씩 지금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220을 꽂아져 있기 때문에 충전기가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 밑에 수치가 정확합니다. 이 그림이나 퍼센트보다도 요 밑에 수치를 보는 게 정확하고, 요게 오차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리셋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요 밑에는 인버터입니다. 인버터.
인버터 여러분들 인버터 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외부에서 220이 꽂혀져 있으면요 인버터가 켜있지 않아도 이렇게 활성화는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켜있다고 인버터 켜져 있나 그렇게 당황해 하지 마시고, 인버터는 여기 이 버튼인데 일자 가리키는 대로 켜져 있으면 그게 켜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인버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바깥에서 220을 뽑고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깜빡깜빡 안 하죠? 충전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반대로 이제 배터리의 잔량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8.7, 8.8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현재 내가 쓰고 있고, 이렇게 배터리를 썼을 때 89시간, 92시간 정도 쓴다. 이렇게 계산해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시간을. 근데 요거는 쓰는 양에 따라서 오차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자, 지금 인버터는 220 빼니까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220을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220을 써야 할 땐 어떻게 하느냐? 인버터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인버터는 자, 여기 스위치 보이시죠? 자, 이것만 딱 키면 끝이에요. 띠 소리와 함께 활성화되죠? 활성화되고 실내에서는 220이 작동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에어컨도 배터리로 작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버터가 켜져서.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인버터는 여러분들 평소에 대기 전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사용하는 게 8점 몇이었는데 인버터를 단순히 킴과 동시에 마이너스 20점 몇 암페어씩 시간당 이렇게 쭉쭉쭉 대기 전력을 막 빨아먹죠. 그래서 인버터는요, 여러분들 필요할 때만 켜고 필요가 없을 때는 반드시 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반드시 끄셔야 합니다. 자, 인버터 끄니까 대기 전압이, 현재 사용 전압이 쭉 떨어지죠, 밑으로. 그러니까 인버터 대기 전압이요, 시간당 한 10A 이상씩 빨아먹는다고 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인버터를 여러분들이 주차하면서 인버터 켜놓고 그냥 가시면 배터리가 방전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메틱 냉장고 사용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도메틱 냉장고는요, 3웨이 타입입니다. 가스, 전기, 배터리 세 가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사실상 배터리 모드는 없는 셈 치십시오. 효율이 너무 낮고 배터리 잡아먹는 귀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없는 셈 치시고 220도는 가스로 운영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기본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양문형 냉장고고요. 요거는 지금 양문형이 들어가 있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양문형으로 되어 있고, 이게 단문형 냉장고들도 있어요. 근데 이 비발디 같은 경우는 냉동실과 냉장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요쪽 면은 열고 반대로 이렇게 여시잖아요. 이때 한쪽을 완벽하게 닫고 반대를 열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쪽도 완벽하게 안 닫혔는데 이쪽을 여시잖아요. 문이 떨어져요. 네,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여러분들 한쪽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여셔야 합니다. 꼭.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 보이시죠? 전원 버튼 이제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거 지금 일단 한번 꺼볼게요. 자, 지금 전원이 꺼진 상태예요, 여러분들. 전원이 꺼진 상태고, 제가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킵니다. 전원을 켜고, 자, 지금 가스 뿌리는데 파란색 들어오잖아요. 가스 모드로 운영을 시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220으로 운영을 시키고 싶다. 그때는 여기 모드 있잖아요, 모드. 여기 모드 버튼 있죠? 모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220 콘센트로 바뀌었죠? 네. 220 콘센트로 데지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220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20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제가 요 효율로 따지면요, 요 가스가 효율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 220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처음에 도착해서 한 8시간은 가스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220으로 전환시켜요. 네, 그게 사용해보니까 좀 평균적으로 사용이 좀 잘 되고요. 여러분들 캠핑장에 가셔가지고 220을 꽂고 사용하는데 에러 계속 뜹니다, 뭐 이런 문의 전화들이 오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캠핑장에서 그러니까 같은 220이 나와도요,
그 220을 FM대로 전기공사를 설치해 놓지 않고 막 우너발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전기공사를 해 놓은 데는 전압 자체가 좀 딸립니다. 딸리면 얘가 민감해가지고 에러를 띄워요. 그래서 어느 캠핑장에서는 잘 되는데 어느 캠핑장에서는 또 안 되고 220이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가스로 운영해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모드를 이렇게 한 번 더 바꾸면 오토 모드 있잖아요. 오토는 220이 우선이에요. 네, 그 다음 가스, 그 다음 배터리. 근데 배터리는 여러분 없는 셈 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는 없는 셈 치시고, 자, 그 밑에 온도계 모양 있잖아요. 온도계는 이 한마디로 따지면은 강약이에요. 강약. 이 냉장고의 강약을 조절하는 건데 효율이 우리 집 가정용 냉장고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모드로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원을 눌러서 다시 제가 한번 꺼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냉장고 사용 시에 주의사항들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가스를 다 쓰고 가스통을 교체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스통을 그 가스 밸브와 분리시키는 순간 가스가 다 빠지고 거기에 에어가 차겠죠. 그러면 그 에어가 다 빠질 때까지 얘가 냉장고든 가스 레인지든 알드든 점화가 안 돼요. 왜냐면은 가스가 올라와야 점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공기가 차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스레인지는 안 그렇지만 알데나 냉장고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 들어 마셔보고 불 붙여보고 조금 들어 마셔보고 불 붙여보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다가 얘 계속 가스가 안 나오네? 그러면 에러 코드를 바로 띄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전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결론은 가스가 새고 있다고 얘네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는 리셋을 하시거나 다시 껐다가 재부팅을 시키세요. 그러시면은 계속 그 가스 들어 마시고 불 붙이고 들어 마시고 불 붙이고를 반복하면서 그 가스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작동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가스레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레인지는 도메틱 3구고요. 얘는 자동 점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타타타타타 불을 튀기고 불이 점화되면 네, 이걸 살짝 놓으시면 돼요. 네, 우리 가정용에서 집에서 쓰시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불 붙이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가스통 교체하면은 에어 차면 에어가 빠질 때까지 불 안 붙어요. 그래서 가스통 교체하면요, 제일 먼저 가스 레인지부터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 에어를 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가스 관로는요 하나로 와서 그 다음 뿌려지거든요. 근데 가스 레인지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에어를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부터 불을 붙입니다. 그 다음 하시면 비교적 빨리 냉장고나 알데나 빨리 붙어요. 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이거 사용하시는데 여기 뜨겁게 달궈졌잖아요. 달궈진 상태에서 얘 닫으면 안 돼요. 네, 식은 다음에 닫으셔야 되고 당연한 거지만 주행할 때는 닫으셔야 되고. 아셨죠? 수전 사용은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에 내부에 물을 쓰려면 UA 컨트롤러의 내부 스위치를 켜시고 요 차량 같은 경우에 왜냐면 외부 수전이 있기 때문에 자 내부를 내부 스위치를 켜시고 작동시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쭉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자 나오고 찬물 나오고 반대로 이렇게 뜨거운 물 하면은 예, 알데가 뜨거운 물을 데폈으면 당연히 온수가 나오겠죠. 오, 온수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온수가 뜨거. 네, 온수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겨울철에 있잖아요. 수전과 아까 제가 외부 설명드릴 때 퇴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꼭 꽂아가지고 퇴수시키고 거기까지 파이프까지 찬물 반드시 안 써도 빼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퇴수할 때 퇴수 밸브를 아까 알드 옆에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퇴수 밸브를 다 열고 카라반안의 모든 전원을 죽입니다. 카라반안에 주는 전원을 죽이고 얘를 열어놔야 돼요. 수전을 열어줘야 돼요. 물을 틀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까지 찬 물이 여기 끝까지 찬 물이 공기구멍이 열리면서 쭈루루루 빨려 내려가가지고 다 퇴수가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동파돼요. 여러분들 카라반 수전이요 엄청 비쌉니다. 지금 타버트 거 같은 경우는요 20만원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동파시키면 큰 돈 드니까 예, 아주 주의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수전이
수전이 전기 모터식 방식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하는데 퇴수시키실 땐 퇴수 밸브 열고 전원을 다 죽인 상태에서 얘를 키면은 펌프는 안 돌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찬물이 내려간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면요. 퇴수는요, 겨울철, 물이 얼을 때만 하시면 돼요. 물 안 올 때는 굳이 퇴수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탱크 안에 물이 없는데 펌프를 계속 돌리잖아요? 펌프가 탑니다. 네, 그래서 펌프가 타서 펌프를 보면은 저희가 수많은 사례를 보면은 알아요. 저 안 썼는데 펌프 고장났어요. 이러시는 분 많으신데 보면은 펌프가 과열이 돼서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펌프가 녹아 있어요. 부풀어서 녹아 있습니다. 네, 100% 과열로 된 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펌프는 물을 쓰지 않을 때에는 수전을 틀어놓으면 계속 도니까 다 닫아놔야 돼요. 이해되셨죠? 혹은 카라반의 모든 전원을 닫아놓으시든지 죽여놓든지. 네, 그래서 물탱크 안에 물도 빼시고 펌프도 물 빼신 상태에서 펌프를 작동시키시면 안 된다. 네,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네, 이쪽에 와보시면, 자, 짜라잔, 네, 타버트 서랍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옵션을 한 거에 관련된 설명이나 부자재들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요게 가스 밸브입니다. 가스 밸브고, 얘는 히터, 냉장고, 가스 레인지. 지금은 다 열려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질적으로 만지실 일은 별로 없어요. 어떤 건지만 알고 계세요. 왜냐면 저희는 가스는 앞에 트렁크에서 가스통 하나로 다 잠글 거니까.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도한 짐을 여기 실으면요, 주행 중에 얘가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들은 제일 밑에 넣으시고요. 가벼운 짐 위주로 서랍에 수납하는 거 좋고, 제일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요 밸브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요, 알대 바닥난방에 관련된 부동액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얘를 이렇게 잠궈 놓잖아요? 바닥난방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얘를 열어놓으면 바닥난방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바닥난방 밸브예요. 자, 그리고 자,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간혹 애들이 여기 매달려 이거 누르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잘 파손된다 그러면. 그리고 식기들만 딱 넣어라.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TV 사용 방법인데요. 뭐 TV 끄고 키는 건 뭐 당연히 아실 테고, 여기 보시면은 레바가 있어요. 요 레바를 위로 당기고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요거 빠져서 이렇게 지금 나와서 이쪽에서 이렇게 TV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실에서 보시고, 그리고 자, 저희가 지금 60cm짜리 이 홀더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길게 나와요. 그래서 침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타버트사에서 원래 나오는 TV 브라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풋켓 되거든요. 근데 이 외부 TV 이렇게 지금 로브스 TV 이 홀더를 다루셔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씁니다. 지금 이 560 타버트 비발디 모델들은 다 그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스마트 TV 옵션을 하신 거예요. 스마트 TV하고 반손 아답터. 네, 그래서 스마트 TV하고 반손 아답터 옵션을 하셨고, 이게 원래 이 스마트 TV가 전격 전압이 19V예요. 19V인데 여러분들 18V로 맞춰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만져가지고 19V로 장기간 쓰시면요, 이 PCB 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18V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요 레바, 여기 보이시죠? 요 레바로 끝까지 이렇게 탁 벌려야 돼요. 그래야 TV가 왔다 갔다 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 요 레바 있죠? 요 레바가 이렇게 적겨지면요, 이 TV가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돼 있으면, 요렇게 만들어 놓고, 불안하시면 여기 볼트를 조이시면은 얘가 일로 안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이거 뭐 계속 떨어져서 파손됐어요 이러신 분들 거의 100%가 이거 이렇게 적혀놓고 아이들이 만져서 거의 떨어져요. 네, 그래서 요 부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안 만지시면은 죽어도 안 떨어집니다. 저의 경험상.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이제 시스템인데, 제가 이제 카라반에 원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얘는 알데 부동의 알데 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맥스가 있고요, 미니멈이 있어요. 뭐, 그런데 이 미니멈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알데액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데액을 보충해야 되고, 알데액은 지금 빨간 개는 원칙적으로 4년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한 2년 정도면 교체하십니다. 그러면 난방 효율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한 2년 반 정도면은 교체하십니다. 그리고 이 알데 부동액 교체하실 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알데 부동액을 교체하는 전문 장비가 있고 그 라이센스가 있어요. 근데 아무데나 가셔가지고 그냥 막 하시면 이 전문 장비로 펌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잘 안 갈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체하실 때는 반드시 잊고 하셔가지고 교체하세요. 네, 완전히 이제 효율이 틀려지니까. 자, 여기 보시면 태양광 충전기입니다. MPPT라는 고효율 충전기고요. 이거는 태양광에서 220을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광 햇빛을 받은 이거는 태양광 패널에 햇빛을 받아서 이쪽으로 먼저 보냅니다. 이쪽으로 보내서 얘가 전압을 안정시켜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고효율 충전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별도로 휴즈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침대 시거 소켓, 옷장 시거 소켓, 소파 시거 소켓, LED 뭐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안전장치를 하나씩 더 걸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침대 쪽에 시가잭에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기타 뭐 이런 시가잭 쓰다가 CO2 시가잭 쓰다가 그게 쇼트를 일으키거나 과용량이 되면 휴즈가 나가요. 그리고 옷장도 마찬가지고 소파 쪽도 마찬가지고 LED는 뭐냐면요. 외부 지금 서비스 도어하고요. 트렁크하고 LED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서비스 도어에서 짐을 꺼내거나 트렁크에서 지금 짐을 꺼낼 때 아주 유용한 옵션입니다. 여러분들 이 옵션은 좀 한 번쯤 하시는 것도 괜찮 나쁘지 않아요. 좀 많은 분들이 또 많이들 하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렇게 조명을 달아놓는 그런 옵션에 관련된 안전장치를 여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가잭은 저희가 지금 뭐 9A 이상을 넘기지 않게끔 저희가 셋업을 해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구짜리 시가잭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고용량의 제품들을 오락기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을 뭐 30A 이런 걸 막 쓰면 휴즈가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가잭은요 그 적정 효율에 맞는 거 하나씩만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여기 보시면요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220 차단기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컨버터라는 게 있어요. 이 컨버터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220이 인입되고 처음에 외부에서 220이 인입되면 처음에 일로 와요. 이쪽으로 전기가 오고 이 전기가 컨버터로 갑니다. 그러면 컨버터는 220을 가지고 12V로 변환시켜서 불 켜고 펌프 돌리고 이런 카라반 내부에 12V로 전원을 공급을 시켜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갑자기 펌프가 안 돌아요. 혹은 불이 한쪽 라인이 죽었어요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휴즈들 보이시나요? 여기 휴즈들 보이시죠? 여기 휴즈가 나간 거예요. 요 나간 휴즈는 불이 들어옵니다. 빨간색 불이. 그러면 그 휴즈를 교체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교체하시면 되고 하나는 알데 차단기입니다. 알데 차단기. 하나는 카라반 220 차단기고 이 220 차단기는 220이 인입해서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카라반 내부에 콘센트에 220을 뿌리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20에 카라반 내부에 220 콘센트에서 커피포트에서 물을 끓이다가 커피포트가 누전되면 여기서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우리 집처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두꺼비 집 같은 거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지금 비발디 같은 경우는요, 도어가 이렇게
나무 도어로 연동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데 주행하실 때 있잖아요. 주행하실 때 항상 얘를 이렇게 잠궈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파손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잠궈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해키창 하나 설명드릴게요. 창문, 보시면, 요 해키창은요, 여는 방법이 네 발을 밑으로 당기고, 요렇게 당겨서 놓으면은 열려요. 네. 그리고 다시 닫을 때에는 그냥 이게 닫힌 게 아니에요. 이 상태로 주행하면요, 덜렁덜렁 하다가 날아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얘가 이렇게 끝까지 걸려야 잠긴 겁니다. 이게 끝까지 안 걸리면요,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하다가 날아가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잠그십시오. 똑같이 안막 커튼, 방충망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면대 수전인데요. 여기 세면대 수전이 이제 비발디 560 TDI 같은 거 바깥에 빠져 있는데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퇴수 밸브가 요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시죠? 뚜껑. 얘를 열어보면 요 밑에 퇴수 밸브가 있어요. 여기서도 퇴수를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퇴수를 꼭 시키셔야 이 세면대 쪽하고 샤워기 그리고 여기 세면대 샤워기 그쪽에 물을 다 퇴수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쪽에서 퇴수를 시켜야 한다. 네, 그렇게 제가 설명드립니다. 네, 지금 침대 밑에 지금 배터리 넣는 곳이고요. 이쪽은 지금 인버터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 지금 보시면 튜브형 은나노 소화기들이 지금 옵션으로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옵션으로 다 설치되어 있고 얘가 무버 컨트롤러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보시면은 션트 저항을 저희가 해가지고 적상계에서 이제 그거를 적상계에서 여러분들이 적산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게끔 여기다 션트 저항도 걸어놨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릴레이드.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반드시 꽂아 놓으셔야 돼요. 침대 사용하실 때. 여기 받침대예요. 이 받침대 가운데. 이거 빼시는 분이 있는데 빼면 이거 힘을 잘 못 받아요. 이거 잘 쓰셔야 됩니다. 자, 화장실 사용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러분들 이 560 TDI 같은 경우는 샤워 부스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요 레바 보이시죠? 요 레바 항상 안 열고 막 당겨서 파손되는데 이거 항상 이렇게 열고 요렇게 열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부 샤워기, 그러니까 샤워 부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반드시 닫아서 잠궈 놓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하시고 변기 사용 방법 설명드릴게요. 변기. 보시면은 데코드 변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틈들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데도 틈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요, 고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틈이요, 더 많이 벌어지는 차량도 있어요. 이렇게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벌어질 수, 이게 다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틈 벌어지는 게 다 정상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정비를 하기 위해서요, 여기가 빡 마감이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냥 단순한 고무 패킹으로 돼 있고, 여기에는 뭐 방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벌어지는 게 하자거나 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 변기인데요. 지금 바깥에서 카세트 설명드렸잖아요. 카세트가 이렇게 변기 이 레바가 이렇게 보면은 카세트하고 이게 열면은 안에가 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바가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카세트가 안 뽑혀요. 카세트를 뽑으시면요, 억지로 뽑으면 이게 안에가 다 파손돼요. 지금 이 레바가 열리면 SOG가 작동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SOG 옵션이 있어서 그래서 윙하고 지금 공기를 빨아들여요. 여기서. 네. 그래서 닫으면은 SOG가 작동 안 하고. 네. 그리고 이 쓰시는 방법은 자, 한번 누르면 똥통의 수위 그리고 물 양의 수위. 지금은 물이 안 넣어놨기 때문에 물은 빨간불이고 똥통은 똥이 없기 때문에 파란 초록색 불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더 눌러요. 모터 소리 들리시죠?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물을 채웁니다. 윙. 저희가 아까는 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물이 안 나오는 건데 물을 채우고 볼일 보고 퐁당.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할 게 뭐냐? 얘 열어놓은 상태에서 카세트를 빼면 절대로 안 된다.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타버트 비발디 560 TDL 모델의
출고 설명기를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저희 예비 오너분들이 출고 당일날 오셔서 설명드릴 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듣고 오시면 편하기 위해서 제가 출고기를 이렇게 좀 찍은 건데, 이 설명 중에 다소 빠진 것도 사실 좀 많아요. 많은데 이 출고기를 찍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저희 고객님들을 위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고로 구입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조차도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모르셔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이 영상을 좀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엄청나게 긴 영상을 찍었습니다. 보통 출고 교육이 한 2시간 정도 이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고하시는 고객님도 상당히 힘이 드시고, 교육과는 저희들도 사실 좀 힘든 일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모험을 위해서 힘들다기보다는 얼마나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이 훨씬 더 즐거운 일로 변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GGR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카라반 구입을 염두하고 계셨다면요, 출고사 선택을 아주 신중히 하셔라. 예, 그거 관련된 영상도 저희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